오늘은 20대부터 40대까지 세대별로 할 수 있는 최악의 선택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돈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무조건 모으는 게 답이다라는 고루한 얘기는 하지 않을 겁니다. 재테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나 직장에서 얘기하면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는 민감한 얘기지만 어차피 제 채널은 돈 그 자체보다는 자유를 목표로 계신 분들이 봐주셨으면 해서 조금 더 솔직하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돈은 수단이고 자유가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하는 이야기들과 거기에 덧대어 제 생각도 얹어보려고 하는데요.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효용이나 만족감에서 차이가 있고 인생에 정답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또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구나 정도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20대입니다. 20대 때는 남자들이 하는 가장 큰 실수는 차량에 대한 과도한 지출입니다. 공감합니다. 제가 초년생 때 돈을 모으는데 꽤나 큰 도움이 됐었던 요소예요. 저는 30대에도 결혼 전이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20대 분 중에서 주변에 차 구매한 친구가 있으면 뭐라 하지 마시고 그냥 올려치기 해주시고 그냥 친구 차 많이 얻어 타시면 됩니다. 보통 차는 할부로 구매할 확률이 높은데 당연히 차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매달 지불해야 되는 할부 금액이 약 4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 실제로 매달 지출되는 금액은 거의 100만 원에 육박합니다. 실제 차를 사게 되면 평소보다 더 자주 나가게 되고, 자주 나간다는 거는 더 큰 돈을 쓴다는 의미가 될 수밖에 없죠. 더 나가서 돌아다니려고 구매하는 것이 자동차지, 덜 나가고 집에 더 틀어박히기 위해서 차를 구매하는 정신 나간 사람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차가 없을 때보다 추출 비용이 2배 이상 더 올라가게 되는데요. 여기에 기름값, 보험료, 차량 보수 유지비까지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반고정 지출이 생겨버리죠. 물론 차가 꼭 필요한 분들은 계시죠.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특히나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20대 때 차 사는 이유는 뭐예요? 대중교통 잘 되어 있는 대도시 지역에서요. 여자 만나는 것과 과시욕입니다. 근데 현실은 차 없어도 여자 만날 분들은 만나고, 과시욕은 그냥 완악의 근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여성분들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명품 소비, 해외여행, 그리고 인스타 핫플 소비 습관을 가진 게 가장 큰 문제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높은 소비 습관에 길들여지면 시드머니 형성이 늦어지고 인생 관점에서 투자 시작도 늦어지고 자산 격차를 따라잡기 어려워진다는 관점인데요. 남자나 여자나 저는 공통적으로 잘못된 소비는 과시형 소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인간으로서의 성장이나 내 스스로의 감성을 키우는데 돈 쓰는 거 오케이입니다. 꽤 큰 소비여도 괜찮습니다. 더 좋은 경험을 할수록 내가 더 성장해야 이런 걸 누리면서 살 수 있겠구나라는 걸 느끼고 조금 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목적이 과시용이 돼버리면은 이게 진짜 그냥 일회용 소비가 돼버립니다. 시드머니 문제만은 아니에요. 솔직히 20대 때 티끌 모아 티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근데 소비 습관이 경험적, 성장성 소비가 아니라 과시성 소비를 들이게 되면 이거 진짜 못 고칩니다. 남자나 여자나 똑같아요. 해외여행도 똑같습니다. 이게 어디 인스타 사진용으로 올리는 과시적, 허세적 여행은 진짜 나이 들수록 더 심해집니다. 근데 이게 내 성장성 여행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취향을 깊게 파서 공부한 뒤에 간 해외여행은 견문도 넓히고 더 많은 걸 느껴올 수 있습니다. 심지어 만약 업을 그쪽으로 갖고 계신다면 내 커리어에서 더 좋은 문화를 학습하고 온 걸 기반으로 한 발 더 앞서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게 해외여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저는 20대 때 해외여행 한 번밖에 다녀오지 않았는데 오히려 30대가 되고 나서 정말 엄청 다녔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저한테 진짜 큰 자산이거든요. 해외여행이라는 카테고리를 단편적으로 보기보다는 과시적 소비, 허세적 소비가 인생에서 정말 최악의 선택이 될 거예요. 이거는 20대가 티끌 같은 시드머니를 모으는 것보다는 부모에게서 벗어나서 독립된 인간으로서 인생의 습관을 들이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0대입니다.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는 타이밍이죠. 동시에 중요한 결정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시점입니다. 버는 돈을 어떻게 굴릴 건지, 결혼을 어떤 배우자와 할 건지와 같은 거죠. 가장 첫 번째 최악의 선택은 직장에만 의존하고 돈을 그냥 벌기만 하고 굴리지 않는, 그냥 예적금에 몰빵하는 게 최악의 선택인 건 이제 하도 많이 들으셔서 아실 것 같아요. 예금만으로는 경제적으로 미래 방어가 안 된다는 거, 불가능하다는 거는 이미 결론이 났잖아요. 15년 전에 순대국밥 가격이 5,000원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냥 10,000원 훌쩍 넘어가죠. 인플레이션 시대에서 단순 저축은 실질 자산이 감소하고 있다는 자각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방향은 투자랑 부업이 갈리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투자 방향성은 아니긴 하지만 S&P 500과 같은 지수에 걸어두는 건 좋은 선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적인 성향으로는 저는 보험러다 보니까 부업 쪽에 조금 더 중심을 걸어두고 싶습니다. 특정직군 빼고는 우리 50대, 60대까지 안정적인 직장생활 할 수 없는 거 이제 다들 아시잖아요. 시대가 변하면서 안정적이라고 해오던 기존의 회사들, 직군들도 점점 더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회사의 시스템이 뒤되지 않고 스스로 무언가를 팔기 위해 소싱하고 판매하고 수익을 창출하고, 이 사이클을 몇 번 거치다 보면은 부업에서 끝나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투자 역시 노하우와 경력이 쌓이다 보면은 전업 투자자로 갈 수 있는 방향성도 열려 있기는 하지만, 투자해보신 분들 다들 아시잖아요. 기관과 전문가들이 넘쳐나는 곳에서 이걸 개인 투자자로서 이겨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요즘 유튜브 보다 보면 이 세상에 돈 벌 방법들 너무 많고 유튜브뿐만 아니라 실제 세상에 나가더라도 아 이런 걸로 돈을 버는구나라는 방법들 너무 많습니다. 정말 각양각색이고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혼자서 독립된 수익을 창출해내는 게 많이 어려운 삶이 아닙니다. 30대에 돈이 벌리기 시작하고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소싱하고 판매해 볼 수 있는 이 시점에서는 소싱, 판매, 수익 창출의 사이클을 한번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관념 없는 배우자의 선택입니다. 이 경우에 신혼집으로 터무니없는 전셋집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가장 많은 케이스죠. 예를 들어서 자신의 수준에 맞지 않는 전셋집, 뭐 신축 대단지 같은 경우들인데 이런 전셋집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걸 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같이 비교를 하면서 살게 돼요. 실제로 고소득자나 부유한 가정들과 직접 비교를 하게 되는 경우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껍데기만 보게 되는 거죠. 실제 생활 수준은 나랑 다른데 말입니다. 아이 교육을 하면서 사교육비가 들어가기 시작을 하게 되고 뭐 영어 유치원도 보내고 기본적인 생활 수준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실제로 버는 돈에 비해서 생활 수준이 너무 높아지게 돼버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돼버리는 거죠. 이게 경제관념 없는 사람이랑 배우자랑 살게 되다 보면은 내가 그렇지 않더라도 어느새 그런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30대 때는 좋은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고 경제관념이 부족한 배우자를 만나게 되면은 이것도 인생에서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40대는 이제 어떻게 보면 30대의 결실을 맺게 되는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0대 때 꾸준한 투자를 통해서 자산 축적 혹은 부업을 통해서 직장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다 잡아놓은 시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직장에서 본인의 위치가 확립이 되기도 하고 배우자의 선택에 따라서 삶의 환경이 결정되기도 하는 시점이죠. 30대 때 쌓아온 기반을 더 잘 닦아나가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직 40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변의 사례를 보고 한번 얘기해 볼 텐데요. 진짜 최악의 선택은 아직도 직장에 목매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때 본인의 파이프라인이 직장 원툴이라면 회사에 목이 매여 있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목줄이 채워진 상태라고 보셔야 됩니다. 불편하실 분들도 있으실 수 있겠지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가락질 당할 수 있어도 자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압도적인 고소득자 전문직은 당연히 이 영상 보지도 않을 거라 생각은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분들마저도 파이프라인을 확립해두고 사는 게 요즘 세상입니다. 과추형 같은 분들 보시면 아시잖아요. 직업이 의사인데도 유튜브 하면서 더 벌려고 하는 세상이 지금 세상입니다. 50대 돼서 임원 되는 거 정말 한정적인 거. 직장 생활을 해보신 분들 다들 아시잖아요. 그게 실력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절대 다수의 평범한 40대들은 파이프라인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면 경기 흐름, 회사의 흥망성쇠에 따라서 진짜 생계에 영향이 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경기가 회사가 사실 개인의 선택과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결정권이 없는 인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이게 확립이 안 되셨다면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앞으로의 10년이 인간답고 자유를 가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자녀에게 과도한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금융지식이 부족한 부모들이 이제 내 애가 커가지고 고생하지 않고 잘 살게 하려고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을 하면서 아이 성적을 올리려고 하는데 아직 한국 사회에서 성적 교육 대학이 중요한 부분이라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의미가 예전과는 많이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사교육하면 안 된다 이런 관점 절대 아니에요. 저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책상 앞에 하는 공부만 공부가 아니고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경제관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도한 사교육비를 내는 것보다 그 절반 정도만 자녀 명의로 꾸준한 투자를 하면서 장기 투자의 결과를 실시간으로 아이들과 공유하는 게 요즘 방식이라고 하니까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0대부터 40대까지 인생에서 돈과 그리고 자유에 관련해서 최악의 선택이 될 만한 부분들을 한번 같이 말씀드려 봤습니다. 인생은 항상 기회와 선택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가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기회비용이 있고 그 기회비용으로 더 나은 어떤 선택지를 취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돈을 벌려면 포기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성장하려고 하면 거기에 돈을 투자해야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더 나은 미래와 자유를 위해서 한순간은 노력을 해야 하고 포기해야 할 부분은 포기를 해야 더 나은 인생으로 더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미래를 원하고 계시고 어떤 삶을 꿈꾸고 계신가요? 댓글에서 한번 이야기 나눠주시고 소통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빠이!